남자 5명에게 살면서 언제 가장 책을 많이 읽었는지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군대 있을 때지. 자, 군대 1표 나왔고요. 군 생활할 때지. 군대 2표 나왔습니다. 당연히 군대지. 군대 3표 나왔고요. 군발이 때. 군대 4표. 난 고등학교. 닥쳐, 군대라고 해. 네, 여러분 보셨듯이 남자들은 100% 모두 군복무 중에 책을 가장 많이 읽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도 군대에서 인생책을 만났죠. 21세기 최고의 소설 퇴마록 아시나요,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엄마 뱃속에서부터 책이랑은 원수졌던 많은 남자들이 군대만 갔다 하면 문학청년이 돼서 돌아옵니다. 이쯤 되면 국방부가 짬밥에 책 읽고 싶어지는 약을 탄다는 게 학계의 정설인데요. 여러분 모르셨겠지만 군부대에 들어가는 책은 군인용으로 따로 만드는 코리아 아미 리미티드 에디션입니다. 물론 요새는 스마트폰 때문에 군인들이 책과 살짝 멀어졌는데요. 그래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군인과 책에 대한 교양만도 시작합니다. 이곳은 독일 베를린의 베벨 광장. 광장 한가운데 바닥에는 가로 세로 1.2m짜리 넓은 유리 판때기가 하나 있는데요. 이 유리 판때기 아래에는 하얀 공간에 텅 비어있는 책장이 들어있습니다. 바로 나치가 저지른 도서 학살 사건을 기억하기 위한 기념물이죠. 1933년 5월 10일 나치 정부의 주도하에 수만 권의 책이 잿더미가 돼버립니다. 외국인이나 유대인이 쓴 책, 자유나 평화의 메시지가 들어간 책들은 모조리 화형됐는데요. 이 화형식의 목적은 비독일인의 영혼 정화, 지들이 엑소시스트인 줄 아는 사탄 새끼들이었죠. 나치는 이 화형식을 찍은 홍보 영상을 영화관에서 상영까지 했고요. 이 영상에 감명을 받은 또라이들이 또다시 책을 불사지르면서 행사는 전국적으로 퍼집니다. 나치 독일의 본격적인 선동질이 시작된 거죠. 나치의 선전부 장관 요제프 괴벨스, 이 인간은 독일 국민들을 히틀러 광신도 집단으로 개조하는 데에 개진심이었습니다. 책이나 신문은 물론이고 잡지, 영화, 미술, TV 방송 등 모든 언론과 문화 영역을 나치 찬양으로 발라버립니다. 또 정권을 선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저렴한 보급형 라디오를 제작해서 라디오 보급률을 70%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이 나치의 라디오는 대중들이 좋아하는 음악이나 오락 프로그램을 교묘하게 섞은 후에 은근슬쩍 나치의 사상을 잔뜩 묻힌 방송 구성으로 국민들을 민족주의자로 양성하고자 했죠. 괴벨스는 전쟁 중에도 라디오를 이용한 심리전을 적극적으로 펼쳤습니다. 독일군의 전투력을 만렙이라고 찬양하는 주작 꽁트를 만들어서 방송하는가 하면 연합군이 듣는 방송에다가는 향수병을 자극하는 노래를 하루 종일 틀어버려서 전의를 상실하게 만들었습니다. 또 특정 지역을 점령하면 가장 먼저 그 지역의 도서관과 박물관에 불을 질러서 사상 말살 작업에 돌입했죠. 1939년 2차 대전이 터지자 미국에서도 징집령이 떨어집니다. 물론 남자들이 전부 미국 대장 같으면 참 좋겠지만 사실 애국심이 지리는 캡틴에게도 타령 마렵게 만드는 게 바로 군대입니다. 대부분의 병사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맛없는 짬밥을 먹으며 우울증과 향수병에 시달리게 됐죠.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도서관 협회가 나섭니다. 병사들이 읽을 책을 제공하겠다는 거였죠. 스마트폰이나 닌텐도 같은 거 없었던 시절입니다. 군인들에게는 스트레스 해소와 사기 진작을 위해서 놀거리가 절실했고 그들에게 책은 최소한의 자본으로 최대한 많은 인원들이 즐길 수 있는 가성비의 오락이었죠. 1941년 말 미국 도서관 협회의 주도로 도서 수집 운동이 벌어집니다. 전국 곳곳에 기증 도서 접수함을 설치하고 대중교통에도 홍보 포스터를 붙이고 티켓에도 도서 기증 홍보 문구를 넣었습니다. 그렇게 수백만 권의 책이 모였는데 몇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상태가 걸레짝인 책이 오지게 많았습니다. 장병들이 읽을 책이 아니라 군수 물자로서 종이를 수집하는 거라고 착각한 사람들이 거의 폐지 수준의 책들을 싹 다 기증해버린 겁니다. 두 번째, 대부분의 책이 양장본이었습니다. 다들 아시죠? 양장본 책 개무거운 거. 양장본 들고 전쟁 나갈 수 있는 미친놈이 세상에 어디 여기 있네? 병사들이 간편히 휴대할 수 있는 책을 제작하기로 결심한 미국 정부와 출판계. 질은 좀 떨어지지만 싸고 가벼운 종이로 만든 페이퍼백 책이 대량 생산됩니다. 페이퍼백 책은 그전까지는 줘도 안 가지는 싸구려 취급을 받았었는데 신분이 급상승한 것이죠. 심지어 가로로 길게 한 면에 2페이지를 넣어서 두께도 얇았고 사이즈는 군복 호주머니에 들어갈 정도로 작고 무게도 기존의 20% 이하였습니다. 식사를 위해 줄을 기다리면서 포탄이 마구 쏟아지는 참호 속에서 피냄새가 진동하는 야전의 병원에서 군인들은 책을 읽으면서 제정신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장병들의 정서 함양을 위해 1978년부터 진중문고라는 이름으로 책을 보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국방부 광고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초기에는 예산이 없어서 특정 출판사로부터 책을 기증받아 책장을 꾸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책들이 제목만 봐도 개노잼 책들이 많이 왔죠. 2001년 예산을 들여서 10종의 책을 구매한 것으로 시작해 지금은 진중문고의 규모가 대폭 늘었습니다. 현재 군대에 들어가는 진중문고는 객관성을 위해서 이렇게 3단계의 선정 과정을 거치는데요. 1년에 4번, 분기별로 약 20종의 책이 선정됩니다. 군에서 한 종당 12,000여 권을 구매하니까 출판사도 개이득인 부분이죠. 2015년 이후로는 출판사가 진중문고 납품용, 즉 군인 에디션을 따로 만들기도 합니다. 책의 사이즈도 일반 책보다 작고요. 표지 위아래에 진중문고 전용 디자인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제대할 때 이렇게 뽀려와서 중고팔이 하면 다 걸린다 진짜. 요즘은 얘기 들어보니까 아예 건물 1층이 전부 도서관인 부대도 있고 생활관을 개조해서 도서관으로 쓰는 부대도 있고 심지어 북카페가 딸린 부대도 있다는데 제가 있던 부대는 책꽂이만 있었습니다. 진짜로. 그나저나 지금 군대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장병 여러분, 라떼는 말이야 스마트폰이 어딨어. 상병 전까지는 TV도 못 봤는데 하여튼 군대 개좋아졌네 진짜. 국군 장병 여러분 늘 고맙습니다. 교양만두였습니다.